자, 이번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검찰 개혁의 사실상 마무리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금요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야. 지금 전방위적으로 어마어마한 저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과됐는데도 왜 그런지 알아? 왜요? 이거 이제 시행이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욕할 준비하는 거야. 여봐라 하려고. 여봐라 하려고. 밑밥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아니 이 시행이 되면 어떻게 잘 시행이 되기를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모두가 다 같이 이거 사각지대 없나를 지금 찾아다녀야 되는데. 뭐 좀 부족한 거 없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가야 될 거 아니야.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그렇죠. 이거 제발 좀 망가져라. 그래야 내가 욕한다. 그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 높아. 그래서 네. 이제 끝났으니까 그만 얘기해가 아니라 이제부터 더 이야기를 해야 돼. 오. 이 법이 뭐가 문제 있는지 아니면은 뭐가 문제가 없는지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지금 통과가 됐는데도 이렇게 욕을 먹고 있어. 그럼 통과 과정에서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모든 화살을 스스로 맞아가면서 법사위에서 이걸 통과를 시켰던 한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으니 그분은 얼마나 정말 정열을 다해서 한 몸을 던졌어요. 그래서 목이 다 나갔어. 아이고. 서영교 대한민국 법사위원장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했죠? 정말 잘하셨고요. 네. 정말 고생하셨고. 네. 근데 이 마침표가 아직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공격 들어오고 있고 네. 안 되기만을 바라고 욕할 준비를 하고 시동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조금만 더 그럼요. 긴장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 법을 조금 더 세일즈를 잘해달라는. 그럼요. 예, 입소문을 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설명드려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제도 기자회견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지금 대국민 보고 대회를 하고 오는 길입니다. 예. 진짜 일단은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꼭 한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아, 네. 진짜. 자, 그리고 법적으로 또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뭐 세간의 비판들이 타당한 것도 있고 너무 과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좀 정리를 해주실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분은 변호사입니다. 게임 전혀 하지 않는 변호사. 네. 손병호 변호사. 박수로 맞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손병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은 지금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경찰로 8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경찰이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올해 15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특히 최욱 앵커님의 최욱. 팬이어가지고요. 제 팬이요? 네, 최욱 앵커 좋아하는 사람 접어. 하나 드립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손병호 접어. 야, 네. 너무 반갑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수사 기소 완전한 분리를 저도 응원하는 사람이었고 이제는 오히려 레드팀 입장에서 필요해요. 예, 오늘 한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또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지도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우리 같이 위원장님은 힘을 기분이 모으- 언짢을 겁니다. 네, 네. 하지만 우린 수도 국민만 없이 보고 레드 하니까. 팀이 있는데 뭘 또 아니 그냥도 널려 있어요. 헛소리 거짓말까지 하면서 레드 팀이 있는데 뭘 또 손 변호사님까지 레드. 우리 변호사님은 그 헛소리 레드팀, 거짓말 레드팀도 걸러주셔야 돼. 그럼요. 거기나 걸르세요. 그건 다 커트를 하고 네, 그거 제가 걸러주셔야 돼. 걱정하는 왜냐하면 부분들이 좀 그래야 있어가지고요. 예. 이 동력을 좀 걱정은 받죠. 실행하면서 하면 되는 거지. 뭘? 아유 아웃. 자, 이게 그래도 엄청난 쾌거, 엄청난 역사적인 일이니까 잠깐 좀 정리를 하고 우리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금요일에 필리버스터가 끝이 나고 통과가 됐습니다. 그 역사적인 장면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정말 그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기권했고요. 네. 민주당의 곽상원 의원 반대했고요. 민주당의 이현주 의원 불참을 했습니다. 기권과 반대는 정확한 본인의 의사를 이제 표명한 거고 네. 불참은 어떤 의견인지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현주 의원의 SNS를 찾아보니까 요 불참도 또 메시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자, 1일에 올린 SNS 내용인데요. 저는 정치에 입문한 이래 일관되게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도 오로지 국민의 입장만을 최우선으로 두고 생각하고 행동해 왔습니다. 어제 검찰의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딥페이크 정치 테러 이후 요양 중이라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번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일이 급히 처리한 점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라고 네. 글을 올렸습니다. 표결에 참석을 했더라도 뭐 기권이나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관련해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서운함을 표했는데요. 저희가 그것도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좀 민망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이 올리신 거니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각상원 이소영 의원 솔직히 말하면 서운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 법안을 봐야 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삭제했지만 검사가 하던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고 그리고 검사가 하던 보안수사는 더 나은 경찰에게 보안수사 요구를 하고 모두 넣어놨습니다. 네. 지금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 형사소송 개정안을 대충 통과시킨 것처럼 뭐 큰 고민 없이 그냥 막 통과시킨 것처럼 비판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법사위원장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법사위원장 서영교입니다. 7월 1일에 법사위원장이 되었지만 이 역사는 지난한 역사 아니었겠습니까? 네. 검사가 무슨 일들을 해왔습니까? 김학의 수사는 누가 묻었습니까? 검찰. 그리고 한동훈의 처남의 그 성폭행 관련한 건 누가 묻었습니까? 다 검찰입니다. 바로 얼마 전 도이치모터스 김건희의 그 검찰. 주가 조작은 누가 묻었습니까? 나와서 브리핑까지 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검사들입니다. 검사들이었지. 권력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있는 자들의 수사, 범죄는 모두 묻었습니다. 피해자는 수도 없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이걸 그대로 둬야 하겠습니까? 그 절정은 바로 윤석열의 검찰이었고 그 가까운 윤석열 바로 밑에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주진우 등등 얼마 전에 보았지만 강백신, 어미준 등은 이재명 관련한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그 내용들 다 보셨잖아요. 네. 이 역사만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은 그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잠시 인권을 위해 맡겨놓은 검사에 대한 수사권이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구나라고 했고요. 여러분 지난하게 검사의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을 분리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그게 지난 2월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법안이 만들어졌고요. 이 형사소송법은 뭡니까? 그냥 절차법입니다. 절차법에서는 당연히 그래서 공소청의 검사의 수사권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게 된 이 형사소송법은 그럼 수사권은 삭제하고 그럼 수사를 누가 더 잘하지? 범죄자는 어떻게 쫓아서 처벌하지? 그런데 여기에 피해자의 아픔은 어떻게 담아서 두텁게 보호하지? 이런 내용을 저희가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형사소송법은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네. 그동안 해왔던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서 수사, 기소 다 가지고 못된 짓 하지 않게 분리해주자. 대신 이 형사소송법에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담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그냥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비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기자들에게 쭉 설명을 했더니 고개가 끄덕끄덕 하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훌륭한 형사소송법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네. 왜냐 대법 판례를 근거로 해서 조문을 정리를 한 거니까. 그거는 뭐 다른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피해자의 이야기와 판례와 모든 것을 다 넣어서 쏙쏙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동안 했던 형사소송법보다 훨씬 좋네 이렇게 생각해서 훌륭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훨씬 더 좋아진 좋아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네, 저희가 네, 사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자세하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만 네. 우리 또 위원장님이 자료를 또 갖고 오셨으니까 한번 훨씬 더 네. 좋아진 형사소송법. 저희 있어요, 저희도. 네. 요 보세요. 네. 그 우리 곽수산 씨가 한번 쓱 한번 좀 읊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 보안 수사는 보안 수사 요구로. 그래서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 필요한 수사를 요구하고 검사의 수사는 한국판 FBI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한다. 중대범죄, 부패, 경제, 방위 사업, 마약, 내란, 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는 전문적으로 수사를 한다. 사건 책임제, 핑퐁을 방지하는 건데 사건 책임제를 통해 사건 떠넘기기를 방지하고 모든 수사 자료를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빠짐없이 기록 등재를 의무화해서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자, 그리고 피해자 보호. 더욱 두텁게 한다는 건데요. 수사를 제대로 안 해주면 수사관 교체 가능하고 수사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가 가능해지고 피해자 검사 면담 가능하다. 수사 기관도 그것도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네. 그래도 좀 고생하셨으니까 뭐 이렇게 레드 팀으로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민원, 그다음에 건의사항 네. 그런 형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법안 통과되기 전에는 이 법안에 이제 소상한 내용들이 다 오픈되지 않았었고 네. 얼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걱정이 있었어요. 걱정하셨고.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법안 나온 거 보고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그렇지, 그런 그렇지.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레드 지금 팀인데 사실 이제 변호사들 상당수는 사실 지금 현재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우리 위원장님 기분 좋습니다. 아니 변호사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네. 네,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불송치가 됐을 때 피해자가 수사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다는 것 맞아. 자체도 사실은 지금은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건 정말 큰 겁니다. 저는 보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헉 소리가 어마어마한 나왔습니다. 헉 소리 나왔어요? 제 아내도 사실 법조인이고 형사 쪽에서 일을 하고 있고 둘 다 이 법안을 보면서 우와 이건 대박인데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네.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해가지고 불송치를 했는데 바로 피해자 요구로 수사 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큰 겁니다. 그거 좋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선행은 지금 그게 안 되는. 지금은 검찰에서도 불기소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경찰이건 검찰이건 불기소된 기록은 볼 수가 없고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면은 헌법소원을 해가지고 불기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용한 사람은 정말 0.001%죠. 그래서 이 조항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네. 특히 이제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그런 범죄들을 특정을 해가지고 그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제 변호사까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성폭력 관련 범죄에 예. 대해서는 국선 변호사를 또 지원합니다. 네. 네. 성폭력 범죄, 아동 범죄, 스토킹 범죄, 그리고 살인과 같은 아주 중대 범죄에도 이게 제가 만든 법입니다. 네. 그래서 국선 변호인을 의무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잘 모르는 분들이 불송지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변호사를 쓰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이러는데요. 어쨌든 국선 변호인들이 우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사적인 변호사도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선 변호인이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 쪽에 국선 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해 놓았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그거 좋던데요. 저는 그 불송치 이의신청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맞습니다. 그 이의신청서를 첨부해 갖고 보내.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거 박수 받아야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발상의 전환이죠, 사실은. 발상의 전환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대국민 사법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그렇지. 예, 서비스 정신이 이제 조금 더 한결 고차원적으로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피해자 입장에서 나는 범죄 피해를 봤어야 하고 신고를 했는데 수사 결과 이거는 불송치인데요 하면은 그럼 뭐 어쩌라고요? 나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난 몰라.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몰라요. 그렇지. 네. 그러면은 뭐 이거는 에이씨 그냥 내가 똥 밟았네 이러고 끝나는 건데. 맞아. 근데 여기에 불송치 결정서 뒤에 친절하게 이의 신청서가 첨부가 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써가지고 또 제출하면은 자동으로 아. 검찰로 이게 이의 신청이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차가 난 거야. 아.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네. 딴 방송 나가서도. 네.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지? 네.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에서 듣고 차가 냈다니까. 네, 저희가 성폭력 피해 네. 지원 단체 분들을 모셨습니다. 모시고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더니 거기서 한 분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의 신청하려고 해도 불송치 됐을 때 제가 불송치 됐는데 수사 내용을 보니까 제가 받아들일 만해요. 라고 하면 이의 신청 안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 열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열람을 저희가 그럼 넣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고 상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형태라면 열람이 가능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런 다음에 못 받아들이겠어요. 이의 신청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이의 신청을 그러면 변호사를 써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의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바로 이렇게 불송치 결정 시 이의 신청서라고 하는 게 그냥 양식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불송치 결정서를 보낼 때 요걸 붙여서 보낼 테니까 이의 신청하고 쓰되 이 이의 신청은 어디다 보냅니까? 경찰서에다가 일단 보내면은 그렇습니다. 경찰서에서 이제 검찰로 검찰로 갑니다. 송부하고 이걸 경찰서에 그냥 여지껏 경찰하고 같이 예. 해왔으니까 경찰서에 내면 바로 경찰서에서 송치를 해주는 겁니다. 이건 진짜 그런데 서비스야. 잘 모르는 분이 발목을 잡기 위해서 이 신청서를 어디다 내는지도 모르면서 이 신청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해 보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수사 받는 것 자체도 힘든 일입니다. 네. 고소 고발도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아픔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바로 불송치 때 붙여서 보내자. 그러면 이 신청 써서 보내시는데 중요한 건 국선 변호인이 어디까지 해주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불송치 될 때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신청할 때까지 같이 해주세요. 국선 변호인이. 네. 그럼 이 신청하면 바로 어디로 갑니까? 검찰로 송치되잖아요. 거기까지 국선 변호인이 해야 될 역할로 해주세요라고 했고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 계속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제가 생각했을 땐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는 게 네. 지금 이제 핑퐁 얘기들이 아, 많고 네. 네. 결국에는 이제 수사 지연 문제가 지연. 계속 발생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사건이 자기가 기소하기에는 좀 덜 익은 것 같고 바쁘거나 내 손에 피 묻히기 싫거나 했을 때 에이 그냥 경찰로 돌려보내지 하고 보안수사 요구를 보내버리면 자기 킥스에 그 사건 리스트가 보통 뭐 몇십 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삭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검사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책임성이 없으니까. 그 사건이 경찰로 돌아가가지고 보안수사를 내가 어떤 걸 보안수사하세요 요구했던 게 실제 지켜지는지 지켜져가지고 검찰로 돌아오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 리스트에는 없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이번에 그거를 또 발상을 전환하셔가지고 이제 추한 개념으로 이제 송치하도록 만드셔가지고 검사가 아무리 핑퐁을 보내더라도 다시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 번호를 어차피. 예. 가지고 검사는 사건을 책임지는 번호를 갖고 그게 중요해. 예, 요거를 보내면 모든 기록이 다 간다는 걸 사실 저도 요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이 다 가고 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검사가. 그럼 다시 이게 검찰한테 오려면 그래서 시간이 세워라, 지연되고 내워라. 핑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경찰에겐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요 보안수사가 실행된 것이 와서 기록으로 달라붙고 그것을 보고 기소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건 폴더라고 생각을 하면요. 지금 기존에는 검사실에서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그 폴더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비어 있어. 근데 지금은 그 폴더는 그대로 남아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경찰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다시 돌아오면 또 그 폴더 자기가 열어서 계속 봐야 되고 네. 관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렇게 바뀐 거고요. 관리를 하되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 한 달 내에 실행해 주세요. 그리고 피의자하고 면담이라든지 뭐 진술을 받으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최소 2달 내에는 끝내십시오. 그리고 검사가 며칠 내로 이 자료와 모든 건 보강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시간을 지켜서 보완할 수 있게. 네. 그게 바로 킥스라고 하는
그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서 그게 살아서 꿈틀거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래저래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텐데 네. 그래도 우리 변호사님이 봤을 때 좀 우려되는 것은 좀 지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크게 네. 이제 한 세 꼭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위원장님께서 또 다 보관이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첫 번째로 원래 이제 경찰 검찰 관계는 지휘 복종 관계였어요. 그러다가 2021년에 이제 경찰과 검찰이 이제 상호 대등한 수사기관 공소기관으로 바뀌면서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주어졌고 그런데 문제는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라는 어마어마한 권한이 생겼지만은 또 책임이 생겼지만은 그에 수반하는 인력이나 예산의 재배치라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 수사 역량이라는 어떤 그 총량이 있다고 치면은 그 양이 검찰에도 있었고 경찰에도 있었죠. 근데 실질적인 업무 자체는 이제 수사 종결권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상당 부분 경찰로 많이 몰렸어요. 근데 인력 예산은 변화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건 문제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아비규환이 됐어요. 그래서 베테랑들이 버티다 못해서 탈출하고 지구대로 가고 그 자리를 순경 경장들이 다시 메꾸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수사 질이 또 떨어지고 그래서 경찰만 욕을 먹는 그 당시에 뭐 검수완박이라고 했지만 저는 토론회 가면 항상 그랬습니다. 이거는 검수완박이 아니라 경수독박이다. 경찰 수사가 독박을 쓰는 구조다. 구조였다. 인력 예산이 재배치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도 이거는 경찰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네. 이제 그게 한 4, 5년 지났고 요번에 이제 완전하게 이제는 아예 경찰에서 모든 수사를 어쨌든 다 해야 되는 거고 검찰에서도 보안 수사 요구라는 명목으로 계속 경찰을 또 괴롭힐 거예요. 사실은 그게 물론 국민 입장에서는 좋은 거긴 하지만 네네. 그럼 또 거기에 맞는 인력 예산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거 왜냐하면 중요한 지적이다. 10월 2일 날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해야 생기죠. 돼. 그러면은 지금 검찰청에 있는 인력 상당수, 특히 수사관들은 다 중수청으로 가야 되고 아니면 또 그중에 상당수는 국수본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그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은 저는 좀 궁금하고요. 저도 걱정돼요. 예, 두 번째로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하지만. 너무 한 번에 하면 기분 또 언짢아질 수 네. 있으니까. 아닙니다. 좋은 좋은 이야기. 지적이야, 근데.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금방 말씀처럼 검사가 하던 모든 수사가 경찰에게 와서 경찰이 독박을 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경찰에겐 어마어마한 권한이 그건 주어진 맞습니다. 겁니다. 예. 그래서 경찰의 책임이 주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인력이 안 늘어났느냐? 솔직하게 말씀해서 인력 늘어났잖아요. 근데 정말 인력은 네. 2천여 명가량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그 사건은 많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의 인력이 2천여 명 늘어났고요. 사건은 꽤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나 인력이 더 보강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 그러네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검사가 하던 수사가 모두 내려오는 것은 아니라 검사가 하던 수사 중에 중요한 아니라 중대한 수사. 그러니까 부패, 경제, 마약, 방위 그리고 사이버 수사, 내란, 외환 등 뭐 관련한 7대 범죄 관련한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지 경찰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그런 수사들은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까 그래서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오늘 제가 보고를 또 받았는데요. 네. 이제 검사들이 그쪽으로 가야 되고요. 수사관들이 수사관들. 그쪽으로 가야 합니다. 네네. 그럼 가겠느냐? 나 그게 걱정되더라고. 네, 가겠느냐? 사실 내가 검사 일들을 하지만 수사를 하고 싶다. 새로운 체제에서 네. 가고자 하는 사람 많을 것이고요. 또다시 보강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네. 대한민국의 FBI인데요. 네. 저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그 위상은 처우는 그 수준에 맞게 처우하기로 했습니다.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 4급 5급으로 떨어지는데 누가 가겠어?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가짜야. 처우에 맞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 근데 위원장님, 이제 드립니다. 그런 이제 네. 행정적인 부분을 결국은 법무부 주도하에서 해야 되는 거죠? 요 행정적인 부분은 법무부와 행안부가 같이 합니다. 법무부, 행안부.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이기 때문에요. 행안부에서 같이 하고요. 그리고 행안부가 조직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하고 법무부에서는 이제 공소청을 만들지만 또 필요한 필요한 인력 인력이 조정을 해야 저쪽으로 되니까. 가는 형태로 그렇게. 근데 그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이 네. 뭔가 지금 이제 그만둘 것 같은 분위기를 지금 피워가지고 네. 제가 그거 좀 걱정되던데.
뭐 걱정하실 거 있으시겠습니까? 아, 그래요? 정성호 장관의 말씀은 법이 통과되었다. 그럼 이 법에 맞춰서 배치하고 일하는 아. 뒷작업은 제대로 해야 한다라고 아, 그래요? 하는 말씀을 하셨죠. 아, 그럴까요? 네, 네. 나는 그게 좀 네. 걱정돼가. 왜냐하면 거기서 좀 뭐 미스나고 그러면은 무조건 달려들려고 지금 시동 걸고 있으니까. 네. 시작부터 그래도 돼버리면 이건 진짜. 무조건 달려들려고 시동 거는 네. 것은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 수사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처럼 위에 있던 수사관들이 힘에 붙여서 밖으로 빠지고 거기를 순경과 뭐 이렇게 메꾼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임을 이제 그동안은 경무관 이하가 수사를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요번에 경찰에서 요청하는 건 그겁니다. 경위 이상이 수사를 담당한다. 그래서 책임을 경위급에서 지게 하고 거기에 책임자로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하고 채울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이제 저도 제가 너무 전문가가 됐나요? 말씀대로 너무 전문가 지금은 되셨네. 이제 경찰 수사 인력이 그래도 보완된 건 맞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맥락은 아니라고 뭐냐면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맥락은 그 제도 시행 직후에 한 1, 2년 정도는 아주 그냥 아비규환인 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 이제 많이 해결이 2021 됐죠. 년에. 예, 그래서 그런 병목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고 이번에도 이제 요번에도 그럴까봐 그게 걱정한다. 걱정된다. 그런 굉장히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뜻한 민원입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만 제가 하시죠 이제. 이제 하나만 요것과 더. 관련해서 하나만 지금 더.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네네. 특사경 사건들을 지금 정권 송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특사경. 그러면은 결국에는 검찰이 이제 공소청에서 인력과 예산을 수사 남겨두는 거 인력을 아니냐. 남기겠다. 그 명분으로 지금 이게 활용되지 않을까 하는 사실 그런 좀 우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수사 인력 자체는 공소청에는 수사관이 제로인 조직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권 송치된다고 검사가 수사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요. 정권 송치라고 하는 건 수사는 경찰이 합니다. 네. 수사는 경찰이 하는데 1차 종결권을 경찰이 가졌던 것이고 네. 그래서 여기서 무혐의로 종결을 친다고 하더라도 불송치로 한다고 하더라도 불송치 의견이지만 그것을 검사에게 보내서 검사가 한 번 더 스크린해서 종결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정권 송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기서 수사를 한 번 더 한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걸 핑계로 수사를 남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특사경 같은 경우에는 전문화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법률적으로는 함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그 전문적인 영역이라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것도 역시 네. 현장 특사경들의 목소리를 반영을 맞습니다. 한 예. 겁니다. 이것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재성에는 저도 좀 약간 우려가 있거든요. 저도 우리 변호사님처럼.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다 수렴한 결과다. 예. 네, 검사분들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많이 가실 거냐 아니면 수사관들이 많이 가실 거냐 이거에 대한 걱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내가 수사하면서 그 나의 장점을 발휘하고 의미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공소와 그다음에 공소 유지에 또 의미를 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있는 것인데 네.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공소청법을 만들 때 그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공소청법 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미안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두 분이. 얘기하셨는데. 아니 다 이게 너무 보관이 균형이 있으셨습니다. 좋았습니다. 예. 네, 아주 기가 막히게 국민을 위한 이야기니까 네. 너무 좋았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씩만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법조인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도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살인범 공소시를 없애기 위해 태완이법도 제가 태완이법 만들었고요. 하신 분이야 이분이. 예, 법조인은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왜 법의 틀을 벗어나기 어려우니까. 구하라법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요 형사소송법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안에 피해자의 이야기가 없네. 이 형사소송법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피해자를 대신한 검사와 그리고 법원과 경찰과 피의자의 이 절차를 만든 법이 형사소송법입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피해자가 아픈데 아픔을 이야기하고 아픔을 잘 해결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바라보다 보니 여러 가지를 많이 넣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피해자분들이 아프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는 얼마나 아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견 진술을 듣고 수사를 실컷 하고는 당신은 여기와 관계가 없어 라며 기각시키고 불기소한 게 검사입니다. 맞습니다. 차마 말 못하던 검사들조차 성추행 성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다 알면서도 누른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검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번 이 형사소송법으로 검사는 그런 것들 하지 않고 진짜 일 잘하는 검사로, 경찰도 일 잘하는 검사로, 이렇게 경찰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서 검찰과 경찰이 잘 협력하고 아픈 피해자들은 저희들이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검사들의 폐악질, 그리고 검사들이 지금도 영장 청구권만으로도 최영중 사건 때 무슨 짓을 했는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더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이다라는 최영준 말씀드리면서 그 휴대전화에서 그 다른 여성의 그 나치 사진이 나왔대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최영준 그거를 휴대전화에서. 기각했어. 그거를 검찰이. 기각했잖아요. 검찰이. 통신영장 기각. 그리고선 제가 왜 그걸 기각했냐라고 물으니 별건이 들어있었어요라고 해서 제가 놀래서 체크해보니까 별건은커녕 기간도 겹쳐. 다 겹치고 제3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 제3의 피해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기각한 이유는 뭘까? 왜 그들은 그런 짓을 했을까? 김진모가 있었고 아. 최영중이 국힘당의 시의원이었고 공천했다. 김진모가 남부지검 지검장일 때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 차장검사로 청주지검 있고. 차장검사. 예, 이거는 정치권과 검사와 유착. 이 유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을 좀 맞습니다. 더 온 세상에 알려나가야 된다. 그리고 네. 그분들을 처벌할 수 있는 구조가 여기 지금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규현 변호사 등이 이야기한 건 그런 검사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넣어야지 된다 네,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서영교 위원장님을 뭐 강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 이렇게 꼼꼼하게 현장의 목소리 다 듣고 오히려 강성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오히려 진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됐고요. 홍기현 의원도 제가 전화해서 와, 이야기 잘했고 일일이 다 설득해내고. 예, 김남희 의원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약자 이야기를 넣어달라고 설득하고 했던 반영하고 네. 설득하고 예,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그 결과물이야. 예, 보안 수사권은 검사에게서 사라지지만 네. 약자들과 피해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그렇습니다. 한다라고 네. 하는 말씀으로. 예, 우리 변호사님은 제발 부탁인데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리박스쿨 리박스쿨. 말씀하시던데 오, 네. 미래 세대를 위한 최고의 책 초등 문해력 법률 신문을 소개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사람 접어, 접어. 조카가 있는 사람 접어, 손자가 있는 사람 잘하네. 접어. 그분들에게 어. 이번 방학 여름 방학 때 최고의 선물로 초등 문해력 법률 신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12.3 계엄 터지고 나서 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와. 고민을 하다가 제 아내와 함께 같은 이제 법조인이다 보니까 부부가 함께 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 지금 이 책을 출판을 했고 와.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썼고 초등학생들에게 그들이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네.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네. 나보다 더 정치적인데. 정치는 내용만 얘기하고 가는데 나보다 더 정치적이고 책 장사를 하고 갑니다. 이런 데 와서 책 장사를 서영교 여러분 위원장님. 서영교 TV 구독을 서영교 TV 부탁드리고요. 구독. 네. 제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 여러분 걱정하시는 것을 잘 담아 넣었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단한 보안수사권 역할 하셨어. 폐지만 외치면 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게 대단한 역할 잘 하셨어. 담아놓고 대통령님께서 꼭 말씀하신 네.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수기하고 그렇습니다. 수기했습니다. 저희들 수도 없이 만났고요. 그래서 네. 그 내용을 대신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했을 뿐이고 정부에서 일찌감치 김민석 국무총리 시절부터 일찌감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주면서 네. 꼭 내용을 잘 보듬어주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수기 과정을 거쳐달라고 했고요. 네. 그래서 넣었으니 여러분 혹시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네. 저희들에게 또 제안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장치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유, 네. 정말 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우리 곽수산 씨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